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성정에서 드러납니다. 옛사람들은 만물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경계 또한 마음에서 싹 튼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결이 다르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져 삶의 고통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면 감정이 솟구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감정에 삼켜져 끝없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쉽게 끌리는 유혹이 됩니다. 마음속 감정을 바로 보아 다스릴 때에야 비로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을 경계하고 절차탁마의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남자가 총명함이 부족하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큰 비가 내려 담이 무너진 날, 그는 무너진 벽 속에서 그만 항아리를 발견하고 하룻밤 사이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하찮게 여겨 마음이 작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하고자 산중의 선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승은 어려움을 만나면 즉시 처리하려 들지 말고 앞으로 3걸음 나아간 뒤로 3걸음 물러나고 이 걸음을 3번 거듭하라 일러 주었습니다. 남자는 반신반의 애쓰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물극필반의 이치를 헤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남자는 집에 돌아와 어둠 속에서 아내 곁에 누운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칼을 들려는 순간 그는 배운 대로 앞으로 3걸음 나아가고 뒤로 3걸음 물러나며 그것을 3번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이가 깨어 그의 이름을 부르니 어둠이 걷히자 그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의 격정에 휩쓸렸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만들 뻔했습니다. 남자는 이튿날 새벽 선승에게 나아가 정성을 다해 살해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이와 같습니다. 일에 크고 자금을 막론하고 마음을 흔드는 일은 늘 일어납니다. 다만 감정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숨을 고르고 걸음을 고르게 하며 인과응보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단속하면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삶에서는 동료와 고객, 부부와 자녀, 부모와 벗 사이에서 작은 일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해 관계와 정이 얽히면 감정은 금세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머물다 쓰러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숨을 고르고 시선을 거두면 파도는 낮아집니다. 지금 일의 크기를 줄여보고 마음의 크기를 넓혀보십시오. 그러면 판단은 다시 또렷해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먼저 감정을 거두어야 합니다. 성급하지 말고 극단으로 흐르지 말며 지나친 말을 삼가야 합니다. 기질은 일생을 동행하니 그 인과가 큽니다. 성정이 급하면 지혜는 낮아지고 성정이 거칠면 몸은 쇠합니다. 성정이 온화하면 복은 깊어집니다. 성정과 복은 서로를 밀고 당기는 균형입니다. 하나가 지나치면 다른 하나가 줄어듭니다. 성정을 단속하는 힘이야말로 참된 본령입니다. 과유불급을 경계하고 절차탁마의 길을 잊지 마십시오. 증국번은 젊을 때 기질이 사나워 자주 다투었고 작은 일에도 성내어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벼슬길에서 실패하고 병권을 잃은 뒤 고향에 물러나서도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가족과 하인을 꾸짖었습니다. 절친의 권고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고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성정의 불씨를 가라앉히고 말과 행동을 다스리니 운명은 서서히 반전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덕을 세우고 공을 이루어 조정의 기틀을 맡았습니다. 물극필반을 헤아리고 인과응보를 두려워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일은 순풍을 탑니다. 분노가 치밀면 독한 불길과 같아 나도 해치고 남도 상하게 합니다. 성정을 이기는 이는 성을 함락하는 장수보다 강합니다. 평상시 둥글거나 모가졌더라도 분노의 찰나의 생각을 붙들어 두면 평범한 사람도 고요한 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안에 성정이 고운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집이 편안해지고 가화만 사성이 됩니다.
이는 다툼을 줄일 뿐 아니라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수신제가의 뿌리는 결국 성정의 단속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정을 다스리는 습관은 자녀의 배움이 됩니다. 부모가 감정을 거두고 말을 아끼면 아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 법을 익힙니다. 작은 일은 너그럽게 흘려보내고 큰 일은 한 박자 멈추어 본 뒤에 말하십시오. 화의부동을 지키고 중용을 버팀목으로 삼으십시오. 숨을 고르고 시선을 거두면 격한 마음은 이내 가라앉습니다. 어머니의 성정이 곱다면 자녀의 감정은 안정됩니다. 아버지의 성정이 온화하면 자녀는 더 깊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런 조용한 영향은 아이의 마음을 너그럽고 균형 있게 자라게 합니다. 고운 성정은 삶의 자산입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 길은 스스로 넓어집니다. 더불어 살아가며 인연이 깊어지면 삶은 점차 원만해집니다. 성정을 기르는 일은 남을 헤아림이자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삶의 주인은 감정이 되고 우리는 그 종이 됩니다. 물극필반을 기억하고 중용을 몸에 익히기 바랍니다. 태국의 백룡왕 전설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많은 이가 일과 가정, 자녀와 인연의 기륭을 묻지만 마침내 돌아오는 물음은 성정이 고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정이 가지런하면 일이 가지런하고 성정이 사나우면 복이 흩어집니다. 사람의 복과 성정은 서로를 밀고 당깁니다. 성정이 일면 복은 물러섭니다. 성정이 온화한 사람은 어디서나 믿음과 사랑을 얻고 성정이 거친 사람은 불쑥 성내고 이치를 거슬러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과유불급을 경계하고 절차탁마로 하루를 단속하십시오. 성정이 고운 일은 양생의 큰 줄기이자 마음을 기르는 열쇠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화가 오르고 서운함이 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몸과 마음이 다칩니다. 성내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기로 숨을 고르고 화기로는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부드러움이 쌓이면 굳센 것을 이깁니다. 역지사지로 헤아리면 원망은 흩어지고 무의자연의 뜻을 따르면 탁한 기운은 사라집니다. 분노가 오르면 먼저 호흡을 고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세 걸음 나아가고 세 걸음 물러나며 세 번 걸음을 고르십시오. 사흘에 한 번은 스스로를 살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록을 남기십시오. 차 한 잔의 시간을 마음의 쉼표로 삼고 한 걸음 느리게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과유불급을 지키고 중용을 버팀목으로 삼으십시오. 성정을 기르는 일은 곧 복을 기르는 일입니다. 말이 뜨거워질 때 한 번 삼키고 손이 빨라질 때 한 번 멈추십시오. 작은 선행을 쌓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집안은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분노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인내는 뿌리처럼 남습니다. 절차탁마의 뜻을 잊지 말고 물극필반의 이치를 살피십시오. 성정이 곱고 단단해지면 삶은 밝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와 존중을 배워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 분노가 일면 집을 세 바퀴 돌아 분을 씻어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땅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손자가 까닭을 묻자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에는 집이 작고 땅이 좁으니 남과 다툴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고 노년이 되어서는 집과 땅이 이미 넓으니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말자고 생각했다고. 생각이 바뀌자 분노는 사라지고 시간은 모두 정진으로 모였습니다. 고진감래를 믿고 한결같이 절차탁마하십시오. 관용은 이기고 성급함은 패합니다. 만족을 아는 이만이 편안히 삽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마음이 좁으면 평안과 기쁨을 얻기 어렵습니다. 왕양명은 마음이 좁으면 화가 싹트고 마음이 넓으면 복이 열린다 일렀습니다. 분노가 오르면 복은 떠납니다. 복을 머물게 하려면 먼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정이 복을 해치지 않게 하십시오. 분을 이기는 자는
이미 성공의 절반에 이른 것입니다. 물극필반을 살피고 인과응보를 두려워하십시오. 운은 한 사람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기운이 온화하면 사람과 일이 도와줍니다. 그때 선한 일이 스스로 모입니다. 삶의 사건은 스스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너그럽고 온화한 이는 햇빛처럼 긍정과 선의를 부릅니다. 성정이 당신과 세상이 만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옳다면 성낼 필요가 없고 그르다면 성낼 자격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분노를 줄이고 관용과 이해로 매듭을 푸십시오. 일은 점차 좋은 쪽으로 흐를 것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역지사지와 중용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성정을 다스리는 길은 날마다의 연습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한 걸음 느리게 걷는 습관을 지으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마음의 파도를 먼저 낮추십시오. 그러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일이 원만해집니다. 감사와 존중이 쌓이면 복은 머물고 분노와 집착이 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가정은 고요해지고 인연은 깊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5글자로 모아집니다. 성정을 단속하십시오. 성정이 거칠수록 복은 얇아지고 성정이 온화할수록 복은 두터워집니다. 사람의 순탄함과 부유함, 일의 흥망은 성정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성정이 급하면 복이 쓰러지고 성정이 담담하면 운세는 안정됩니다. 성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의 결이 정해집니다. 성정의 허물은 스스로 그 결과를 짊어지게 됩니다. 옛 기록에는 화기가 상서를 낳고 거스르는 기운이 재앙을 부른다 하였습니다. 분노가 오르면 이성이 흐려져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옛 전란의 시대에 한 군주는 작은 흔적 하나에 성을 내어 사리를 잃고 사실을 가리지 못한 채 성급히 죄를 물었습니다. 분노에 휩쓸린 몸짓 하나가 큰 상처로 돌아왔고 마침내 그 화가 생명을 해쳤습니다. 작은 불씨가 팔을 태우듯 다스리지 못한 성정은 삶의 들판을 사릅니다. 분노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매듭을 더 얽을 뿐입니다. 매번 분노에 휘둘릴수록 삶은 더 깊은 낭떠러지로 밀려납니다. 아마존의 물속에는 성정이 사나운 큰 물고기가 있고 그를 피하는 작은 뾰족부리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굴에 몸을 숨기고 큰 물고기를 자극합니다. 큰 물고기가 분노에 입을 벌려 덤비면 작은 물고기는 목을 막아 먹이조차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큰 물고기는 굶주림에 지칩니다. 분노가 일면 공덕이 꺼집니다. 분노가 번지는 곳마다 복과 행운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마음을 고르게 하고 성정을 단속하면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성정이 삶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거칠면 길은 막히고 마음이 고요하면 길은 열립니다. 마음이 투박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고 마음이 편안하면 온갖 복이 모입니다. 성급함은 앞을 가로막는 호랑이와 같고 고운 성정은 성공을 밀어주는 바람과 같습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 먼저 마음의 물결을 낮추고 말과 행동을 늦추십시오. 단박함을 지키고 관용으로 매듭을 푸십시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숨을 고르고 어깨를 내리십시오. 마음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을 때 비로소 사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말 한마디를 늦추어 보십시오. 일터에서는 이익이 얽히고 집에서는 정이 얽힙니다. 작은 오해가 커지지 않게 먼저 마음을 낮추십시오. 역지사지로 상대의 자리를 그려보면 언성이 가라앉습니다. 과유불급을 경계하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말을 간결히 하십시오. 감정이 오를 때는 세 걸음 물러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절차탁마의 뜻으로 하루를 갈고 닦으면 습관이 성정을 바꿉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세가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는 중용을 버팀목으로 삼으십시오. 배우자에게는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자녀에게는 차분함으로 가르치십시오. 화의부동을 지키면
집안의 기운이 고르게 흐릅니다. 평온이 쌓이면 복이 머뭅니다. 사람과 일은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거칠면 세상도 거칠게 비칩니다. 먼저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선행 하나를 오늘 꼭 실천하십시오. 화를 억누르기보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슴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는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십시오. 사실만 적어보고 해석은 나중으로 미루십시오. 날마다 같은 때에 잠시 앉아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일어나던 감정이 어디서 생겨 어디로 사라지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름 붙이지 말고 쫓지 말고 떠나보내십시오. 흐름을 알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정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조급함을 줄이고 단박함을 더하십시오. 오늘도 한 번 멈추고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감사하십시오. 크게 옳고 그름을 가르기보다 먼저 마음의 결을 가지런히 하십시오. 마음이 정리되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억지로 이기려 들지 말고 흐름을 읽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물러섬이 곧 전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는 관대함을, 큰 일에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관대함이 신뢰를 낳고 원칙이 경계를 지켜줍니다. 하루 한 번 감사의 대상을 떠올리고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쌓이면 길이 됩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몸을 먼저 단정히 하십시오. 등을 곧게 하고 호흡을 길게 하며 발걸음을 천천히 하십시오. 몸가짐이 고요해지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맑은 생각은 맑은 말을 낳고 맑은 말은 맑은 관계를 엽니다. 하루를 마칠 때 짧게 성찰하십시오. 오늘 성정이 흔들린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의 생각과 행동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내일의 한 걸음을 정하고 잠들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부릅니다. 성정이 곧 복의 그릇입니다. 그릇을 넓히면 복이 머뭅니다. 성정은 배움으로 자라고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오늘의 한 번 절제가 내일의 평온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먼저 자세를 낮추고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돌아오고 일은 풀립니다. 성내지 않음은 약함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순간의 이김보다 평생의 평온을 택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덜고 미소 한 번을 더하면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단박함은 곧 힘입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에 머뭅니다. 그릇이 좁으면 넘치고 그릇이 넓으면 차분히 고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분노를 비우면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신뢰와 기회가 들어옵니다. 오늘의 성정이 내일의 길을 만듭니다. 일에 크고 작음을 묻지 말고 마음의 고든부터 살피십시오.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물러설 줄 알면 길은 스스로 밝아집니다. 성정은 운명과 서로를 비춥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길은 스스로 밝아지고 분노를 거두면 복은 머뭅니다. 오늘 한 번 멈추고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감사하십시오. 그 세 걸음이 내일의 평안을 엽니다. 1. 당대의 재상 황부식은 성정이 거칠었습니다. 한 번은 벌의 손가락을 쏘이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벌통을 부수어 지시겼고 또 한 번은 아들이 글자를 틀리자 손을 물어 피를 나게 하였습니다. 재능은 출중했으나 성정이 들쑥날쑥하여 관로가 순탄치 못했고 마침내 좌천되어 낙양에서 가난 속에 지냈습니다. 임종 한 해 전에서야 배도에게 모사로 초빙되어 형편이 조금 나아졌으나 그때에도 성정을 고치지 못해 상벌을 어기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면 인과응보가 따릅니다. 이에 반의 배도는 온화하고 겸허했습니다. 몇 차례 실패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조정에서 위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주하여 절을 세우며 비문을 청할 때 백거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황부식이 성을 내자 배도는 다투지 않고 몸소 찾아가 황부식에게 다시 비문을 청하였습니다. 그를 받아든 배도는
비단 처녀 피를 사례로 보내 칭송을 받았습니다. 화의부동을 지키는 온화함이 길을 넓힙니다. 사람들은 역사 앞에서 냉정함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제주가 팔두라도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어떤 이는 유려한 자취를 새깁니다. 황부식은 성정의 불규칙으로 평생 외로이 살다 고향 교회에 조용히 묻혔고 배도는 생전 사랑을 받았으며 사후에는 태사로 추증되어 사당에 배양되었습니다. 현실이 잔혹한 것이 아니라 성정이 운명을 빚습니다. 재능은 있으되 탈이 없는 이가 으뜸이고 재능과 탈을 함께 지닌 이는 그 다음이며 재능이 없고 탈만 큰 이는 가장 낮습니다. 절차탁마의 길은 성정의 단속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출발점이 높아도 막다른 길에 이릅니다. 성정을 다스리고 포용과 침착을 익혀야 강호의 삶을 너르게 건널 수 있습니다. 온화한 성정은 가장 강력한 명암입니다. 재능이 있으면서 성정이 화평한 이는 마침내 큰 그릇이 되고 지혜가 있으면서 기질이 담담한 이는 생각이 맑아집니다. 사람의 큰 지혜는 마음을 맑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과유불급을 삼가고 중용을 버팀목으로 삼으십시오. 22살 청년이 장강가에 플라스틱 지붕 공장을 세웠습니다. 곧 주문을 받았으나 납품 직전 거래처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분노를 누르고 그는 다시 찾아가 기회를 구했습니다. 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했으나 그의 포용에 감동한 거래처가 새로운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늘 한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높은 데 서되 안정에 의지하고 넓음을 향해 나아가라. 넉넉한 처신은 일의 원칙이자 성공의 자부심입니다. 물극 필반을 헤아리며 걸음을 고르십시오. 그의 책에는 한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한 관리자가 협상 중 고객과 다투어 계약을 망쳤습니다. 문책을 기다리던 그에게 대표는 꾸짖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그 너그러움에 그는 최선을 다해 마침내 계약을 회복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객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드물게 성을 냈고 온화한 성정으로 많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95이 되어서도 성취가 이어졌습니다. 온화함은 힘을 기르는 토대입니다. 일에는 엄정함이 필요하고 사람에는 온화함이 필요합니다. 성정이 부드러운 이는 복을 쉽게 만납니다. 어둠에 들더라도 작은 불빛을 하늘 가득한 별로 키울 수 있습니다. 성정을 잔잔히 할수록 일터는 넓어지고 일에 임하여 침착하고 이성적일수록 기회를 붙듭니다. 성정이 고울수록 인연이 원만해지고 성정이 안정될수록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넓고 낙관하면 생기가 돋습니다. 좋은 성정은 삶의 만능 통행권입니다. 성정이 사나우면 전염되듯 번집니다. 회사에서 꾸지람을 들은 아비가 집에서 아이를 꾸짖고 아이는 고양이를 걷어차며 고양이는 도로로 달아나고 운전자는 피하려다 다른 이를 다치게 합니다. 나쁜 성정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상처를 줍니다. 가정의 성정이 거친 이가 있으면 집안이 편치 않습니다. 모두가 휩쓸리거나 모두가 위축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큰딸과 막내딸은 성품이 온화하고 기질이 좋은 사람과 각각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을 낳았고 지금은 모두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손들은 활기차고 사랑스럽고 늘 기운이 넘치며 나이가 들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면 둘째 딸의 남편은 성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늘 때렸고 그 탓에 아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자다움이라 할 만한 기계를 조금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고향에서만 일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며 심지어 친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아내와 시아버지는 계속 갈등했고 손녀가 세뱃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아버지라 부르라고 강요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아내 또한 성격이 고집스럽고 양보하지 않아
꾸중을 들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받아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딸도 매우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딸은 밤낮으로 집안일을 걱정하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성질을 누그러뜨리라 권하면 그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내 물건을 망쳤다고 본다. 일부러 조금 시비를 걸어 화를 풀었다. 그리하여 집안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고 가족 모두를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쁜 성질은 본질적으로 이기심입니다. 문제를 온화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굳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렇게 이기적으로 대한다면 가정의 행복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가정 불화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나쁜 성질에 물들어 곳곳에 화를 퍼뜨리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성질이 나쁜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깊은 절벽 아래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성질이 온화할수록 건강은 좋아집니다. 부정적 감정은 잠복한 암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압박과 좌절과 불안은 당신이 잊었을지라도 몸은 잊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많은 질환이 부정적 감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점점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힘이라는 책은 감정과 병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공황 발작은 승모판 탈출을 유발할 수 있고 불안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증오와 슬픔과 용서하지 못함과 자기 혐오 같은 감정은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루푸스와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만성 긴장, 두통, 요통, 턱관절 장애, 섬유근통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연구는 면역계를 해치는 감정으로 분노, 우울함, 두려움, 침울함, 원한, 의심, 계절성 정서 변화를 지목합니다. 여름철 다툼과 겨울철 우울처럼 계절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성질이 나쁜 사람은 쉽게 분노하며 자신의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양식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성질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신과 부모와 자녀와 상사와 동료와 먼저 화목한 관계를 세우십시오.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십시오. 마음이 고요하고 기운이 온화하면 인간관계가 조화로워지고 병은 멀어집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일, 남의 일, 하늘의 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의 일을 온화하게 처리하고 남의 일과 하늘의 일에는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과 가정과 건강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성질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결국 삶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에 대해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책임집니다. 화를 내는 행위는 가장 큰 자기 파괴입니다. 인생은 여행 가방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들어 올리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질질 끌게 되고 결코 가볍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타인의 수용을 얻습니다. 성질을 놓아버려야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질을 길러야 삶의 좋은 것들이 굳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옵니다. 양생은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신과 기운을 북돋우고 몸을 단단히 하여 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정기와 기운은 생명을 지탱하는 바탕입니다. 충만하면 몸이 건강하고 줄어들면 몸이 약해지며 다하면 생명도 끝납니다. 젊을 때는 정기가 풍부하고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정기가 서서히 줄고 가을에 수확이 모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결핍은 커지고 몸은 쇠약해집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쇠약은 더 빨라집니다. 삶이 자주 꼬이는 까닭은 우리가 성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질은 타인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즐겁지 못하게 합니다. 성질이 머무는 곳에는 복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성질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복이 나타납니다. 성질이 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십시오. 성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은 본능이지만 다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정한 역량을 가진 사람은 성질을 드러내기보다 능력을 키우는데 마음을 씁니다. 그들은 성질을 통제하고 적절히 사용하여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납득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일생은 온화함으로 이깁니다. 사랑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성질은 늘 숙고해야 합니다. 성급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기운이 온화한 사람에게는 기운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화약고와 같아 작은 자극에도 폭발합니다. 운이 와도 밀려나기 쉽습니다. 나쁜 성질은 재앙의 뿌리이고 온화한 성질은 행운의 근원입니다. 성질을 수양해야 행운이 문을 두드립니다. 옳다면 성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면 성낼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가 이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개는 화낼 이유를 찾습니다. 잘못이 남에게 있어도 분노는 끝내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성질을 다스리는 일에서 출발하십시오. 자신과 부모와 자녀와 직장의 관계를 부드럽게 가꾸고 마음의 파도를 잦아들게 하십시오. 나의 일은 온화하게 처리하고 남의 일과 하늘의 일에는 과도히 개입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사랑을 지키고 욕망을 절제하여 정기를 보존하십시오. 성급한 분노를 거두고 능력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러면 인간관계는 조화로워지고 병은 멀어지며 복은 스스로 길을 찾아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유 없는 분노를 삼가고 한 번의 경로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타인에게 잘해왔다 해도 단 한 번의 폭발로 앞선 선행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복과 운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분노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에게도 파급됩니다. 아무리 포용해주는 이들이라도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예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 배움은 우리에게 성질을 절제해 행복과 건강을 지켜야 함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 더 잘 살 수 있는데도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하게 지냅니다. 심지어 여러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변명을 할 용기가 있다면 성질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남이 잘못했다 해도 왜 스스로 성질을 방임하여 삶을 악화시키는지 돌아보십시오. 분노는 몸을 해칩니다. 모든 병은 기에서 나고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 감정은 서서히 몸을 파고듭니다. 겉은 신선해 보이나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과와 같습니다.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쌓이면 큰 병의 단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맞이할 건강한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노는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밤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성내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성급하고 거친 성정으로는 큰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온하면 복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성정이 온화할수록 복보는 두터워집니다. 성질을 단련하고 고치면 운이 스스로 다가옵니다. 예로부터 온화와 담담은 복 있는 이의 표지였습니다. 쉽게 성내는 이는 복의 몫이 적습니다. 태상가문편에는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사람 스스로가 불러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화복은 겉으로는 불확실해 보이나 끝내는 스스로의 수양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성질을 지키면 운을 지키고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정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샘을 관용으로 바꾸고
분노를 평정으로 바꾸십시오. 마음이 늘 기쁘고 근심과 성냄이 사라질 때 비로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숨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말은 늦추고 생각은 간결히 하십시오. 마음속 원망을 밖으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를 다스리십시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먼저 지키십시오. 오늘의 평정이 내일의 건강을 지킵니다. 작은 절제가 쌓여 큰 복이 됩니다. 성질을 낮추면 일이 풀리고 마음을 낮추면 길이 열립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말과 행동이 나와 가족의 건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지금의 선택이 복을 불러들이는가? 아니면 밀어내는가? 지금의 마음가짐이 내 삶의 품격을 높이는가? 성질을 다스리는 일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평정을 훈련하고 관용을 익히십시오. 그러면 복은 머물고 병은 멀어지며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